그동안은 미국 증시 하락에도 코스피가 잘 버텼습니다. 정말 잘 버텼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좀 아프게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존 뉴스까지 나왔어요. 이제 빅테크들 대부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AI에 대한 투자를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리겠다가 1번이었고 발표를 하니까 오히려 악재로 반영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고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 1년 전, 2년 전에 이렇게 빅테크들이 발표할 때 주가들이 환호했었던 멘트입니다. 바뀐 게 없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거를 지금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AI 자본을 지출하는 게 이제 좀 부담스럽다. 왜? 돈이 되는 거 맞아? 왜 돈이 왜 안 들어와? 투자를 했는데 3년 됐어. 3년 됐으면 이제 돈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클라우드 회사들이 투자하는 거조차도 클라우드들 돈 잘 벌거든요. 그거조차도 이제 악재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소프트웨어 산업들, AI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은 다른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나오면 모토로라가 안 무너질 수 없었던 것처럼 노키아도 무너졌던 거고, 새로운 형태의 혁명의 소프트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기존 애들이 견뎌낼 수 있겠냐라는 악재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이 온 겁니다. 거기다가 하드웨어들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AMD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왜 이걸 악재로 보느냐? 투자 지출을 늘리면 당연히 호재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악재로 해석했던 이유는 자재값이 올라서 그 건설비를 더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아파트 짓는데 투자금을 50% 증가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가 50% 늘어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자재비가 많이 늘어나서 자재비는 한 30% 늘어났고 저희가 데이터 센터는 20% 더 짓는 겁니다. 라고 하면 뭡니까? 유상증자했을 때 그 돈을 그대로 돈이 되는 투자에 하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는 빚 갚는 데 쓰고 절반만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투입 대비 인풋의 효율이 너무 나빠지는 거죠. 자재값 상승이 이제는 그 AI 투자비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고, 그 자체는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늘어난다의 개수가 아니라 비용의 증가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악재로 해석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장이 좋을 때는 이런 징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는 여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메이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를 그동안은 이제 호재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집이 안 팔린다. 집이 왜 이렇게 안 팔릴까? 지금 엄청나거든요. 상업용 모기지 CMBS 같은 경우 연체율이 12% 넘어갔고요. 여태까지 집 안 팔린 그 미분양 주택수가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면 그냥 많이 졌으니까 그런가 보지. 팔리겠지.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증시가 좋은데 왜 안 팔리겠어라는데 진짜 안 팔립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주택이 무너지면 미국 경제 기반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프레디 맥이랑 여기에다가 막 돈을 주입하고 뭐 하는 것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다 영향을 줬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던 거고, 집이 안 팔리고 일자리가 잘리면 고용이 둔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소비 지출이 감소가 되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거는 그동안 다 알려졌던 사실인데 주가 오르는 거와 상관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경고인데 기술주들이 지금 계속 내려갑니다.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 의심도 받고 있었던 거고, 채권 시장에서도 조금 이제 안 좋은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런데 연준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할 기세가 안 보입니다.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안 하면은 이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생겼죠.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갈 거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 아주 얕은 침체는 호재로 볼 수도 있었던 거죠. 얕은 침체를 빌미로 시장에 돈을 뿌리면은 호재가 되는 거고, 근데 얕은 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돈을 안 뿌려주면은 깊은 침체로 가고, 깊은 침체 때는 증시가 악재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침체여도 호재냐 악재냐는 뒤에서 돈을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런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요약을 해보자면은 일자리 감축이 줄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채용이 줄고 있다, 기업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 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채권 시장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기 시작했다. 이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조롱만 해요. 무슨 헛소리냐, 주가 오르고 있는데. 뭐 연준이라던가 트럼프가 돈을 더 풀고 금리 인하 하겠다는 기조로 돌면은 상승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돈을 풀게 되면은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이나 유동성이 증가하고 달러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결국 나중에 달러의 데미지를 계속 매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이제 빠져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AI에 대한 주가 상승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컸었는데 AI에 대한 시선이 변했다라는 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반등을 했습니다. 하락세를 충격에도 반등해서 양전으로 잠깐 가고, 하이닉스조차도 양전으로 살짝 돌변을 했었어요. 마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은 연일 던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뜨겁다라는 거죠. 향후 결과에 따라서 저점에 산 개인
개인이 승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고점에 팔고 나온 외국인이 승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 재료들 가지고 최악의 요리가 나올 수도 있고 최상의 요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상황을 막 악재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연준과 트럼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역사적으로 외국인들의 승률이 조금 좋았다라는 점은 좀 찝찝한 건 있었던 거죠. 2주 동안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은 연일 코스피를 거의 매도를 합니다. 일주일간 코스피 매도한 금액이 10조가 넘어요. 반면에 10조 이상을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은 빠르게 팔고 있고 개인들은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저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선물에서도 외국인들은 2주 내리 하락에 베팅을 걸었었어요. 저번 주만 하더라도 증시 많이 올랐거든요. 외국인들은 하락에 베팅을 계속합니다. 손실을 그동안 외국인이 봤을 건데 최근 하락으로 이득을 봤을 가능성도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아마존 쇼크인데 시장이 어쨌든 완연한 변곡점을 제시하는 이 시그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주 하락까지 투자에 대해서 조심은 해야 된다. 분할 매도를 하던가 해지를 걸던가 전략을 세워라. 제발 그냥 100% 몰빵 전략 같은 경우는 이런 시즌엔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해지를 걸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을 때 옵션으로 이득을 봐서 상충시키는 이런 전략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도하는 게 개인은 제일 편하다는 얘기가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아마존 쇼크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잘 나왔습니다. 실적 나쁘진 않았어요. 조금 비트 나거나 미스 나거나 이런 것들도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결정타는 뭐였냐면은 자본 지출을 2천억 달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올해 예상치가 1,460억 달러였는데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악재다라고 이제 반영을 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거죠. 이제 AI에 대한 과한 투자를 시장에서 악재로 보기 시작했다. 돈도 못 버는 거에 왜 투자하느냐 이런 스탠스죠. AI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수익성을 바로 보여줘야 된다. AI가 다시 성장하려면 돈을 벌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투자자들은 그 모습을 볼 때 다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잠깐 떠났다가. 자, 그러면 전방의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부분 적자입니다. 오픈 AI조차도 흑자를 2029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죠. 연말에라도 흑자가 나는 무언가가 등장을 해줘야지만 투자자들이 아직 죽지 않았네, 살아있네 라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더 바이를 해줄 겁니다. 규모가 커지고 AI 대중이 익숙해지면은 뭐 돈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픈 AI가 지금 그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자꾸 밸류는 점점 올라가는데 적자는 커지고 자본 조달은 끊임없이 해줘야 되고 여기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돈을 벌었다라는 곳들이 빅테크인데 이제 직원을 해고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해고를 충분히 하고 나면은 그럼 이제 가지고 더 이상 뭐로 돈을 벌 건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2년 내리 해고를 했잖아요. 충분히 많이 했거든요. 그 이상의 뭔가 안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썼을 때 AI 가지고 효과를 보는 게 맞다면은 이거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한다던가 아니면은 유료 가입자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던가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시장에서 지금 캐시를 보고 싶은데 캐시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악재라는 겁니다. AI 투자자들은 결국은 이 캐시가 된다라는 거를 봤을 때 그때 들어오는 시점이 될 것이다. 분할 매도를 하다가 다시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은 그 캐시를 보여주는 시점에는 다시 분할 매수로 바꾸는 전략을 가져가면 어떨까?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주말에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말씀드렸던 그 빅스 스프레드 지수 같은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좀 보면서 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